부산의 경제 핵심 해운대 갑 현재 현역 의원이 미래통합당의 하태경 의원이고 유영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도전장을 내서 지금 이른바 용쟁후투를 벌이고 있는 이 지역입니다. 기존에 뻔했던 표심에서는 변화가 있는 것이고 네. 자유한국당 후보가 끝끝내 지켰던 곳이 이 지역이기도 네. 하거든요. 인지도의 하태경이냐 하리안 스펙의 유영민이냐 4.15 총선만 생각하면 피가 튑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저널 TV. 시사저널은 사실을 넘어서 진실을 추구하는 매체입니다. 통합적이고 맥락적인 시각에서 진실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그런 매체. 시사저널 TV, 유튜브 시사저널 TV고요. 그 중에서 여론 끝장. 여론 끝장은 이 현재 진행 중인 이 총선의 격전지를 찾아가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과학적으로 깊이 있게 분석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배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좀 남쪽으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저 부산의 해운대 갑으로 가보겠습니다. 해운대 갑, 배 소장님. 네. 해운대 갑에 누가 출마했기에 우리가 가는 거죠? 제가 이 노래를 해야 됩니다. 별이 떨어지는 해변으로 가요. 해변으로 가요. 배가 왜 이렇게 출렁이죠? 계속 하시죠. 노래 좋습니다. 배가 배가 파도에 넘실넘실 출렁이는 게 아니라 제 배가 출렁거든요. 자, 해운대입니다. 예, 해운대. 아니, 대한민국에서 해변 그러면은 첫손에 꼽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해운대 백사장 아닙니까? 정말 이 해운대 백사장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벌써 머릿속은 가 계시죠? 네, 마음속은 거기가 있습니다. 이 해운대 이렇게 낭만적인 곳인데 4.15 총선만 생각하면 피가 튑니다. 피가 뜁니다. 여기는 지금 재선 의원이죠. 네. 기장군과 함께 선거구가 되어 있던 시절에 이 해운대 기장에 19대까지 그랬죠? 그랬었습니다. 바로 하태경. 하태하던 그 바로 하태경 후보. 후보가 이번에도 출격을 합니다. 미래통합당의 하태경 후보. 네. 민주당에서는 여기도 리턴 매치입니다. 리턴 매치. 지난번 선거에서 맞붙었던 꽤 치열했어요. 이 더불어민주당의 유영민 후보. 먼저 이제 유영민 후보부터 설명을 드리면 여기는 명성과 화려한 스펙과 인지도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을 그러면은 재선 의원이기도 하지만 정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거든요. 인지도가 굉장히 높죠. 인지도가 그럼요. 높죠. 하태 본인 스스로가 막 홍보를 합니다. 하태. 그러면서 방송에도 많이 출연을 하고 그리고 아주 뜨거운 이슈들을 많이 끄집어냈거든요. 그렇죠, 그런 만큼 하태경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이럴 정도의 무서운 인지도인데 이에 맞서는 유영민 후보 만만치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인데 굉장히 조용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조용하지만 이 사람의 스펙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유영민 후보의 경우에는 이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했습니다. 그렇죠. 저도 부처 이름도 길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했어요. 약간 숨이 막히려고. 숨이 막히려고 하는데 게다가 이 유영민 후보는 유 후보는 뭐 LG를 비롯해서 기업에서 유명한 저명한 기업의 CEO를 했을 정도로 포스코에서도 했고. 이 사람의 기술력, 그다음에 이 사람의 이 능력, 이것은 검증을 이미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런 만큼 지난번 2016년에도 하태경 의원과 맞붙어서 패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상당한 저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유영민. 그러니까 명성 인지도의 하태경이냐, 조용한 스펙의 또 유영민, 화려한 스펙의 유영민이냐, 바로 이 싸움이 되겠는데 이 해운대구가요, 서울로 치면 정말 강남, 서초, 송파 다 합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부산에서도 이 지역이 정말 잘 살아 이런 지역이기도 하지만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이 지역이 정말 대단한 지역이죠. 우리가 아는 센텀시티, 이게 시안의 시가 몇 개입니까? 마린시티, 그다음에 해운대 신시가지 이게 다 들어있는 곳이 바로 해운대 이 지역구가 되는 거거든요. 부산의 경제, 금융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해운대 바다에서 쫙 따르다 보면서 낭만을 즐기는 동안 이 후보들은 또 발에 땀이 나도 뛰어다녀야 되는 치열한 격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해운대가 신시가지라는 이름답게 가장 늦게 개발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의 선거 판세를 부산 아닙니까? 부산은 이거 미래통합당 아닙니까? 이러던
시절이 아니거든요, 이제는. 네, 많이 변했다 이거죠. 그래서 예. 변화된 표심을 좀 뚫어져라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 과거의 선거 결과가 어땠는지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 보면요, 하태경 의원이 51.75%포인트로 유영민 당시 민주당 후보가 41.00%포인트였기 때문에 한 12%포인트 정도로 네. 하태경 의원이 앞섰네요. 네. 당시에 선거인단이 18만 5,677명 정도 됐습니다. 19대 때는 이 하태경 의원이 그 당시 민주통합당의 유창열 후보를 한 13%포인트 정도 앞섰고, 그 전에 18대 때는 그 안경률 전 의원이죠. 네. 네, 한나라당 안경률 전 의원이 한 20%포인트로 앞서서 당선이 된 뭐 그런 지역입니다. 결국 이제 하태경 의원이 19대, 20대 재선을 했고, 요번에 이제 3선에 도전하고 있고, 유영민 후보와는 20대에 이어서 21대 요번에 또 한 번 리턴 매치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해운대 구청장은 현재 민주당 소속 구청장입니다. 배 소장님, 이게 보면 아까도 뭐 말씀하셨다시피 결국 하태경 의원은 굉장히 그렇습니다. 높은 인지도, 네. 굉장히 뭐 이슈 감각이 좀 빠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 반면 유영민 후보는 그런 어떤 기술, 그리고 경제에 근무한 그런 경제적인 식견, 네네. 이런 것들, 그리고 장관까지 지낸 경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여기도 용호상박의 그런 결전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이제는 유력 정치인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거죠. 네. 그만큼 이제 현역 프리미엄은 있습니다. 네. 근데 한편으로는 이 지역의 민심 자체가 정말 호락호락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도 여기 현역 구청장이 민주당이죠. 민주당 그렇죠? 소속, 민주당입니다. 뭐 젊은 층도 좀 많이 유입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신시가지가 만들어지기 네. 때문에 특히 신시가지는 상당히 민주당 성향, 진보적 성향이 강해진 곳이기도 해요. 네. 왜냐하면 무조건 하고 우리가 부산이라고 해서 보수정당 후보를 찍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기존의 뻔했던 표심에서는 변화가 있는 것이고, 네. 또 한편으로는 이 지역에서의 보수정당 정서를 완전히 또 우리가 깡그리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 네. 지난 지방선거에 부산시장 선거에서도 이 오거돈 시장이 다른 지역에서 다 많이 승리를 했지만 그래도 이 지역만큼은 서병수 당시 네. 자유한국당 후보가 끝끝내 지켰던 곳이 이 지역이기도 네,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혼재되어 있습니다. 표심이 이제 여러 가지로 그렇죠. 좀 이제 출렁이고 있군요. 그러니까 이 동네가 이제 뭐 우동, 사실 이게 제자를 빼고 이제 우동, 중동, 아하, 네. 자동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는데 네. 이 지역에서 우동, 마린시티가 있느냐, 신시가지가 있는 중동이냐, 네. 아니면은 또 센텀시티냐, 그러니까 여기 좀 달라요. 네, 그러니까 센텀시티나 이 지역만으로도 젊은 세대들이 들어오면서 네. 이제는 과거에 우리가 보였던 해운대 쪽의 성향이 아닌 네.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번 선거도 그렇지만 워낙 지금 또 쫓아가야 되는 유영민 후보로서는 코로나19 때문에 뭔가 본인의 경쟁력을 인지도를 더 높여야 되는데 선거는 인지도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과연 이것을 얼마만큼 온라인 본인의 장점인 IT 기술력으로 온라인 홍보전을 펼칠 수 있을까? 네. 이것도 매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이미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하태경 의원의 인지 경쟁력 때 네. 뭔가 전문가로서 오랫동안 이 전문가로서의 경력과 전문성을 쌓아왔던 유영민 후보가 지금 상당히 선거전이 어려운 가운데 본인의 능력이죠. 온라인, 네. IT 네. 이 능력을 얼만큼 극대화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겠고 한편으로는 문재인 대통령 이른바 낙동강 벨트라고 이야기하는 사실은 제일 마지막 끝단에 위치해 있는 지역으로 봐도 돼요. 네. 그렇다면 그 영향은 어떤가? 과연 이 변수 말고 네. 낙동강 전반의 양산, 북강서을 그다음에 다른 지역의 상황이 어떻게 그렇죠. 흘러가느냐? 사하, 그다음에 또 사상 네. 여기까지 연결되는 부산 전체의 판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우리가 눈여겨 봐둘 부분으로 보이는데 네. 결국 핵심은 그렇습니다. 젊은 세대의 표에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태경 후보로서는 정권 심판으로 밀어붙이고 싶어 할 거예요. 네. 그게 관건이라면 유승민 후보로서는 유권자들은 이제 찬찬히 살펴보니까 내가 그래도 좀 전문성이 있는 사람 아니냐. 네. 이 지역에 뭔가 정부 차원의 여당 차원의 공약을 들고 나올 수 있는. 왜냐하면 해운대가 상당한 위락 또 관광, 네. 레저 지역은 있지만 이 지역 자체에 첨단 산업 구조는 안 만들어져 있거든요. 네. 이것으로 서로 또 충돌하지 않겠냐.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지역이 하태경 후보가 수성하려고 하는 성격도 있지만 네. 유영민 후보가 쫓아가려고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게 정말 우리가 다는
하면서 이 지역의 판세는 이렇다라고 할 수 없는 지역이 지금 해운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배 소장도 상당히 분석하기 쉽지 않은 곳이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럼요. 배 소장의 얘기와 같은 맥락에서 이제 유영민 후보 같은 경우는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서 이 스마트 경제도시 해운대를 만들겠다. 네. 이렇게 지금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반면 이제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글로벌 교육 특구 네. 해운대 이렇게 좀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뭐 이런 공약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도 중요하겠지만 큰 틀에서의 그 프레임이 어떻게 짜여지느냐, 그죠? 네. 그거에 따라서 판 자체가 많이 흔들릴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그런 그러니까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대로 IT 유형이거든요. 네. 그런데 하태경 후보는 IB입니다. IB,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아, 네. 이 두 개가 이제 IT 대 IB의 대결. T와 B의 대결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과연 이것이 어떻게 결판이 날지 네. 이 부분도 흥미로운데 저는 이런 경쟁은 좋은 것이 네. 결국 해운대 지역이나 부산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만큼 여러 가지 운동이 선거운동이 힘든 가운데 이 지역이 또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상당히 손에 땀을 줍니다. 그렇습니다. 자, 부산의 경제 핵심인 해운대 갑, 현재 현역 의원이 미래통합당의 하태경 의원이고 유영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도전장을 내서 지금 이른바 용쟁후투를 벌이고 있는 이 지역입니다. 과연 4월 15일 날 누가 웃을지. 배 소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